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진단, 추천주, 주식 관련 강의 등등 주식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몽키라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명에 슈퍼몽키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를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심주를 뽑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섹터를 정리해 봄으로써 시장 마감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식들 정리를 하는 게 쌓이면 한국 증시 2,000개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알진 못해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다루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고, 영상이 그 과정에서 전달력이 더 좋기에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8일 월요일 시장 마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보겠습니다. 금요일 시장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상승도 아니고 딱히 큰 하락도 아닌 그냥 양호한 시장, 무난한 시장 지속되었습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상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살짝의 급락이 있었는데 이 정도의 이제 좀 높은 지대에서 이 정도의 차익 실현과 급락이 나오는 거는 그렇게 특이할 정도의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최근에 상승이 많이 강했고 그런 와중에서 어떤 차익 실현 매물, 그리고 단기적인 공포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런 것들은 개별 종목이든 간에 지수든 간에 이런 식으로 갑자기 확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뭐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이런 경우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쭉 빠져도 5일선 위죠.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이런 급락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의미를 둬야 되는 게 뭐냐, 하향 추세로 들어가게 되거나 뭐 21선을 깨고 이제 밑으로 흘러 내리게 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오히려 더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게 되고, 뭐 이렇게 높은 지대에서 변동성을 키우는 거는 뭐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뭐 지수건 종목이건 간에. 그래서 기술적으로 볼 때도 그런 팁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상해 증시 그런 상태였고요. 미국 증시는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금요일 밤에 이제 강세를 보였었다고 어제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증시 뭐 양호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지수 선물은 하락 상태, 그러니까 약세 상태인지라 밤중에 지금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좀 안 좋을 수는 있고요.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세가 쭉쭉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인 데다가 어느 정도 저항을 받는 저항대에 지금 올라오게 됐죠. 그래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좀 의미 있는 저항 가격대에 올라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이 딸리고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그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 저항 가능성과 이제 좀 하락 가능성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해외 증시 호조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 국내 증시도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해외 증시가 또 꺾이게 되면 국내 증시는 더 꺾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항대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고, 뭐 무역 협상이나 뭐 그런 이슈들, 뭐 살펴볼 만한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시황 글에서 체크를 많이 해드리고 있죠. 뭐 특별히 지금 영상에서 더 말씀드릴 거는 없고, 평소에 체크하는 거 그냥 체크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는 이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뭐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뭐 분석도 많이 해드리고 이것저것 많이 도움을 드리지만, 또 기본적으로 본인이 해야 될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시황 글 정도 체크하는 거 뭐 그런 것 정도는 꾸준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 전반적으로 이 정도 체크하면 되겠고요. 오늘은 굵직하게 섹터를 보면 의료기기 관련주랑 뭐 화폐개혁 관련주, 그리고 기타 뭐 다양한 주식들이 움직여줬는데, 뭐 굵직하게 본다면 의료기기 관련주와 화폐개혁 관련주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섹터 한번 들어가면서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인트로메딕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여러가지 주식들이 좀 움직여줬는데, 이제 인트로메딕, DR잼 한번 같이 볼게요. 인트로메딕과 DR잼, 그리고 MI텍, 그리고 뭐 GTG 웰니스 정도, 그리고 TNR 바이오펩도 넓게 보면은 의료기기 관련주죠. 3D 바이오 프린팅. 그래서 인트로메딕이 일단 강하게 상한가로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상승한 이유는 혁신의료기기법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이제 그에 대한 기대감, 산업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고, 당연히 급등세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테마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테마주로 보는 게 맞겠고요. 인트로메딕과 이제 DR잼과 MI텍, 그리고 뭐 GTG 웰니스 뭐 요 정도, 그리고 DNR 바이오표 요 정도. 여기서 관심주로 이제 오늘 뽑을 만한 것들은 이제 인트로메딕 오늘 관심주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뭐 DR잼, DR잼 정도. DR잼 이제 신고가죠, 신고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고점을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인트로메딕과 DR잼 두 가지를 일단 관심주로 두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의료기기 관련주들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고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폐개혁 관련주가 있었죠. 리디노미네이션 관련해가지고 화폐개혁이 되게 되면 이제 ATM이 화폐 단위가 달라지게 되니까 뭐 단위? 화폐가 이제 뭐 5,000원짜리가 500원이 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되니까 화폐가 개혁되게는 ATM 관련 수요, ATM 관련한 어떤 개선, 교체, 수정 이런 것들 수요가 늘겠죠. ATM 관련해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ATM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지 않겠나라고 해가지고 화폐개혁 관련주로 해가지고 ATM 관련주들이 엮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네트와 청어컴넷 이렇게 두 가지가 움직여졌고요. 뭐 매매하기에 좋은 종목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거래가 평소 거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테마 때문에 강하게 움직여주긴 했는데 평소 거래가 없는 모습이라 그런 측면은 반드시 염두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거래를 하기에는 또 뭐 괜찮다고 보이는데, 왜냐면 지금 이슈가 있고 지속적으로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뭐 괜찮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추천주를 드리기에는 또 거래가 부족한 종목을 좀 드리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최근에는 거래가 터져졌으나 평소에 거래가 너무 없어요. 평소에 거래가 없는 종목은 이게 장대, 이게 좀 한 가지 더 이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장대 양봉과 어떤 거래 대금에 대해서, 거래량에 대해서 보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교육을 드린 적이 있죠. 어떤 장대 양봉 중에 어떤 장대 양봉이 의미가 있는 것이며, 어떤 양봉이 나와야 추후 상승이 유리하다, 뭐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 평소에 이제 한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장대 양봉이 떴을 때 말고 평소 거래량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 거래량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지금 한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요 거래대금 보면은 뭐 1억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하루에 거래대금이 1억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평소에는, 그러니까 이슈가 없을 때는 이런 식의 움직임을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떨어지고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이런 약간, 그러니까 뭐 많이 오르고 많이 떨어진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많이 보이죠. 이런 것들이 거래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냐면 어떤 단순한 특정 거래 하나, 그러니까 뭐 누가 매물을 던진다든지 하면 순간적으로 확 뺏을 수가 있고요. 뭐 누가 잘못해가지고 뭐 조금 매수를 한꺼번에 했다 그러면 확 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좀 불안정한 종목은,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이 잘 안 먹힙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경험을 해봤을 때 평소 거래 대금도 보시는 게 좋아요. 평소 거래량이 적고 거래 대금이 적다. 그러면
좀 매매하기에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평소 거래대금이 적은 거는 장대 항목이 터지더라도 또 조금 쉬다 보면은 금방 평소 거래대금 수준, 평년 수준으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평균 수준으로.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팁. 그래서 요건 좀 경험을 해보시면은 더 무슨 말인지 좀 더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막 뭐랄까 좀 거래가 촘촘히 일어나게 되면서 체결이 많이 이루어지는 주식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주식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평소 볼 때도 이런 것들, 분봉상에서 체결이, 이 보시면은 지금 15분봉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호가 하나에서 체결이 됐죠. 이 말인 즉슨 다른 호가가 체결 자체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15분 동안. 그만큼 거래가 굉장히 안 일어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측면들도 직접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불편합니다. 저렇게 거래 체결이 없는 주식들을 거래를 하면은 뭐 매수하기도 불편하고 빠져나오기도 좀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 그래서 평소 거래량도 평소 거래대금도 참고하라 라는 팁, 중요한 팁을 하나 중간에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주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뭐 그나마 좀 눈에 띄었던 건 이런 거죠. 한진칼. 한진칼이나 한진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웬만하면 아실 텐데, 한창이 아니고 한진칼 같은 조양호 회장 별세했죠. 조양호 회장 별세로 인해서 이제 한진그룹이 이제 조양호 회장 관련해 가지고 최근까지 이슈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됐고, 이제 한진칼과 한진 같은 경우에 어떤 지배 구조 개편. 근데 뭐 좀 안타깝기도 하죠. 근데 뭐 사람이 죽었는데 주가는 오르는 그런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조양호 회장 별세로 인해 가지고 좀 지배구조 개선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불확실성 감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기대감이 있었고, 그리고 또 체킹을 할게, 이제 상속을 하게 되면 이제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이제 배당을 높여서 현금을 만든 뒤에 그걸 상속세로 쓰지 않겠냐, 상속세를 내는데 쓰지 않겠냐라는 그런 배당 확대 기대감도 있습니다. 배당 기대감. 그래서 뭐 무슨 뭔가를 위한 배당 기대감, 이런 것들이 뭐 가끔씩 나오는 재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세가 되고 뭐 상속세가 내야 되니까 그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배당을 해가지고 현금을 만든 뒤에 상속세를 내지 않겠나, 뭐 그런 기대감도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좀 사람이 죽었는데 주가가 오르는 거는 조금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냉정하기도 한데, 뭐 어차피 돈에는 감정이 없으니까요. 돈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진칼과 한진에서 볼 거는 뭐 배당 강화 기대감이라는 이런 재료가 있다는 거, 뭐뭐를 위한 배당 강화 기대, 뭐 이런 것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상속세 마련을 위한 배당 강화 기대, 이런 게 있다 하는 측면이 있고요. 뭐 그리고 뭐 다른 주식들 같은 경우에도 뭐 움직인 주식들이 있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슈퍼몬키 주식 투자 네이버 카페에 글로써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할 정보들을 참고를 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중에 수익을 많이 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잘 관찰을 해보시고, 뭐 제가 종목도 드리고 이러고 있지만, 그러니까 뭐 추천주도 드리고 뭐 카톡방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냥 관심주로 드리는 이런 주식들도, 그리고 평소에 언급하는 그런 것들도 다 의미가 있고 잘 가는 주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도 한번 연구를 해보면서 좀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은 더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것도 알려드리는 거고, 이제 또 더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고,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그래도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주식이 안 될 때, 그러니까 뭐 두 가지가 있겠죠. 시장이 안 좋아서 주식이 안 될 때, 그리고 어떤 전략을 시행하다 보면 어떤 전략도 100% 완벽한 전략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날 때가 있고 손절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상황 하에서 전략이 조금 안 통했다고 해서 아예 그 전략을 버리게 된다. 혹은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주식시장을 떠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냥 손실인 상태에서 떠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이 전략을 A라는 전략을 했어. 근데 안 통해서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면 실망을 해버리고 B라는 전략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B라는 전략도 하다 보면 수익이 날 수도 있는데 손실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거 못 참고 C라는 전략으로 이동해요. 그러면은 지금 무슨 상태죠? A라는 전략에서 이미 손실 받고 B라는 전략에서 이미 손실 받고 계속 손실만 쌓이는 거예요. 그게 초보들의 또 어찌 보면 패턴입니다. 본인의 어떤 본인이 지금 뭘 하는가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꾸준한 우상향을 생각을 하면서 잘 안 풀릴 때도 되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잘 안 풀릴 때도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꾸준한 우상향이 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좀 어둡다 하더라도 이거는 내 감정 때문에 내 공포심 때문에 그런 것이다.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이제 하면 안 될 행동 그리고 가장 주식 투자에서 실패할 확률이 높은 유형은 바로 감정적인 사람이죠. 뭐 무섭다, 뭐 탐욕이 난다, 그러니까 뭐 욕심 난다, 그리고 뭐 탐욕을 부린다던가, 뭐 무서워한다던가, 공포에 휩싸인다던가, 뭐 그런 것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인 이상 뭐 물론 이제 익숙해지면 주식시장에 익숙해지면 점점 그런 게 무뎌져요. 감정이 무뎌지고 점점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늘어나게 되고 뭐 내가 팔고 나서 뭐가 올라도 별로 그닥 아쉽지 않고 내가 사고 나서 떨어지다 하더라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고 점점 이제 감정이 무뎌지고 기계적인 매매를 할수록 신기하게도 내 감정이 무뎌질수록 매매 성과나 실적은 더 좋아집니다. 더 좋아지고 더 꾸준해지죠. 그러니까 뭐 탐욕을 많이 내는 사람은 어쩔 때 운이 좋으면 아주 크게 먹을 때도 있어요. 만약에 몰빵을 했는데 그 주식이 급등을 했다. 그럴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왜냐면 그럴 확률이 0%는 아니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편차가 큽니다. 하지만 원칙을 지키면서 가는 사람들은 편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큰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꾸준한 수익이 나다 보면 그게 굉장히 커지는 거고요. 그리고 손실도 중간중간 조금씩 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손실이 안 나고 있다. 매매는 꾸준히 하는데 손실이 안 나고 있다.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손절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계속 손실이 쌓여가고 있다는 뜻이고 매매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손절도 중간중간 놔줘야 돼요. 놔주는 게 정상이고 왜냐면은 모든 매매가 모든 어떤 알고리즘도 어떤 트레이딩도 손실이 안 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조금씩 나고 있다는 게 오히려 정상적인 신호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들 그리고 뭐 오늘은 요 정도만 얘기를 드려도 많이 말씀을 드린 거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뭐 꾸준히 쌓아가면서 또 팁을 많이 드릴 거고 또 그에 따라서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정리를 하시도록 하시겠고요. 저도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겠고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또 뭐 종목도 종목이고 실력도 실력이고 수익도 수익이고 뭐든지 잘 쌓아가시면서 좀 천천히 꾸준히 정도를 걸으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욕심내다가 또 크게 당하거나 혹은 사기꾼한테 또 당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실력을 쌓아 갑시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